네, 안녕하세요.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9일입니다. 4월 9일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1959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나사 있죠. 미국에 미 항공우주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소련보다 이제 우주로 진출하는데 이제 한 발 뒤처졌었죠. 막 소련은 그 이제 유인 그 탐사를 막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우주 진출을 그 이제 빼앗기면은 뭐 과학기술은 물론이고 안보에까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부랴부랴 이 나사라는 조직을 이제 만들어 갖고 우주에 관련된 그런 어떤 뭐 군사적인 뭐 기타 등등 뭐 그리고 우주 탐사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갖고서 이제 나사에서 관장을 하게끔 그렇게 그 조직을 갖다 이제 신설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소련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죠. 어,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1958년부터 63년까지 진행됐던 머큐리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좀 60년대, 70년대를 이제 살아오셨던 분들이라면 머큐리 계획이라는 것을 아마 다 이렇게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8년에 머큐리 계획이 시작이 됐는데 그 머큐리 계획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주 비행사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우주 비행사를 이제 뽑아서 훈련을 시켜갖고서 바로 그 7명의 우주 비행사 명단을 갖다 발표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의 우주 비행사가 누구인지도 궁금하겠지만은 소련의 그 우주 탐사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시행을 했던 머큐리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민이라든가 아폴로 프로젝트로 연결이 되죠. 결국은 1969년에 그 미국이 달 착륙에 이제 성공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음모설이 있는데 그 음모설은 뭐 음모설이라고 보고 미국이 그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다가 발자국을 남기고 돌아왔죠. 어쨌든 그 인류의 그 도약이라는 게 엄청난 거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달에 사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고 하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그 큰 그 메리트가 없다, 프로피트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 뭐 화성 쪽에서 이제 화성 탐사로 열심히 그 이제 공을 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화성에 그 이제 그 탐사 로봇이 이제 가서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 나무와 뭐물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그 지형을 보면 뭐 지구하고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물이 흐르는 흔적도 있어 보이고 퇴적 형태도 보이고 그런가 하면 또 풍화 작용에 의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지형지물도 이제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뭐 거기서 헬리콥터도 이제 뭐 날아다니고 막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탐사 계획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취합이 되고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그건 아직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나사가 시작한 머큐리, 제미니, 아폴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머큐리 계획의 우주 비행사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고, 그다음에 머큐리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큐리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머큐리 계획은 1959년 나사가 그 머큐리 계획을 위해서 우주 비행사 명단 우주 비행사를 이제 선발을 했죠. 그 명단을 발표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뭐 명단도 중요하지만 이걸 기점으로 해서 그 머큐리 계획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갖고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자, 머큐리 계획은 1958년부터 1963년까지 미국 항공우주국에 의해 이루어진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 탐사 계획이다. 그 이전에는 뭐 무인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짐승을 그 태운다든가 이제 이런 일을 했었죠.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원숭이를 태우고 갔느니, 뭐 침팬지를 태우고 갔느니.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있었던 그런 그 이제 우주 탐사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머큐리 계획은 어, 바로 사람이 타고서 우주 비행을 한다. 그 계획을 갖다 이제 세운 거죠. 그 계획 자체가 바로 이 머큐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큐리 계획은 소련의 유인 우주 비행을 앞지르기 위한 것이다. 자,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소련이 막 이제 우주에 이제 막 사람 올려보내고 그랬죠. 스푸트니크인가 그렇죠. 예, 우리 가가린 이런 우주 비행사가 이제 우주에 올라갔다 이제 내려오고 막 이렇게 앞서 나갔어요. 우주 그 개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때 미국이 이제 아차 싶었던 거죠.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처지면 안 되지. 우주 개발을 우리가 먼저 해야지. 해갖고서 그에 맞대응해서 이제 유인 우주 개발계 그러니까 사람을 우주로 올려보내는 그 이제 프로젝트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머큐리 프로젝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머큐리 계획은 소련이 1957년 10월 4일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것에 대항해서 1958년에 시작을 했다. 예, 뭐 사실 몸 달죠. 예, 소련이 먼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소련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미 육해공군으로부터 우주비행사 후보자를 선발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로켓의 개발, 그다음에 머큐리 우주선의 개발을 진행을 시켰다라는 얘기죠. 네, 일단은 저 우주선을 만들면 우주선 비행할 우주 비행사가 없으면 안 되죠. 우주 비행사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우주 비행사들이 타고 다닐 우주선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우주선만 있으면 어떻게 필요가 의미가 없죠. 그 우주선을 그 우주 공간에 띄워놓을 수 있는 로켓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밑에서 팍 쏘아 올려갖고서 우리도 뭐 나로호, 누리호 해갖고 뭐 실패도 여러 번 하고 뭐 그랬지만은 그러한 로켓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로켓을 개발한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그 이제 중요한 업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키고 선발하는 거. 그다음에 로켓을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우주에 그 우주에서 움직일 때 필요한 우주선을 개발하는 거. 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름은 로마 신화의 신 머큐리로부터 따왔는데 머큐리가 수성이죠. 예, 수성, 수금지화 목토, 수금. 그러니까 수금지화 목토니까 천의 명이니까 수성이 가장 그 태양에 가까운 그 이제 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뭐라고 할까 참 하여튼 태양에 가장 가까우니까 아주 상징적으로 그 이제 머큐리라는 이름을 갖다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볼까요? 모든 유인 머큐리 우주선명에 붙었던 7은 우주선 이름에 꼭 7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주비행사, 그걸 탑승하는 우주비행사가 7명이었기 때문에 그 7을 붙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1958년 10월 1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입니다. 나사. 내셔널 에로노틱스 앤드 스페이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줄여서 나사예요. NASA. 미 항공우주국이 설립된 이후에 군사부문을 제외한 우주개발을 육해공군으로부터 이어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유인 우주 비행을 추진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니까 우주에 관련된 건 나사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 지구 내에서 있는 어떤 그 군사적인 것은 그 국방부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펜타곤에서 그야말로. 자, 그러나 소련은 유리 가가닌이라는 인류 첫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그게 1961년 4월 12일이에요. 61년 4월 12일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었을까요? 60년에 4.19가 있었고 61년에 5.16이 있었는데 5.16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이네요. 참 우리는 참 호적거리고 있을 때 벌써 소련과 미국은 우주로 나가는 그런 계획을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지금 이제 우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참 정말 그동안에 압축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정말 성공적으로 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그 분명해요. 음.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데 정말 요즘 참 전국을 바라보는 느낌, 시국을 보는 판단이 글쎄요 제 나름대로는 좀 부정적이라서 좀 답답한 일면이 있습니다. 10번째 보겠습니다. 미국이 궤도 비행은 소련에 비해서 10개월이나 늦는 1962년 2월 22일 존 글렌이 탑승한 프렌드십 7호기가 4시간 56분 비행을 이제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62년 2월 20일이면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바로 열흘 전이네요. 네. 음, 그래서 그런지 참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이 우주선 뭐 또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달 착륙을 미국이 성공했기 때문에 엄청 많이 그 회자가 됐어요, 진짜. 11번 보겠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5월 15일에 5.16 일어나기 하루 전이네요. 우리나라에서. 행한 유명한 연설에서 1960년대가 가기 전에 달에 유인 비행을 실시한다라고 선언해 머큐리 계획의 성과는 후에 제미니 계획과 아폴로 계획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큐리 계획이 끝나고 제미니라는 또 우주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달을 가는데 필요한 계획이 바로 아폴로 계획이었죠. 앞으로 가는 아폴로 계획이었습니다. 자, 발사를 위한 준비를 이제 했죠. 그래서 1959년 나사는 머큐리 계획에 참가할 7명의 우주 비행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바로 도널드 슬레이튼, 앨런 셰퍼드, 그다음에 어, 월리 시라 이름이 참 그다음에 버질 그리썸, 존 글렌, 고든 쿠퍼, 스콧 카펜터가 선발이 됐네요. 이렇게 7명이 우주 비행사가 그 선발이 됐는데 그 우주 비행사의 어, 그 우주 비행사를 7명을 발표한 날이 바로 오늘인데 오늘을 기해서 우리가 머큐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때 선발 기준은 테스트 파일럿, 비행기를 개발했을 때 처음 시험하는 베테랑 비행사. 네, 비행기가 처음 나왔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날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비행사를 이제 조정을 할 때는 상당히 이제 그 베테랑들이 이제 처음 조정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베테랑 조정사들만
우리가 쓰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신으로 한정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나이는 40세. 40세가 넘어가면 이제, 물론 뭐, 청년 시기가 지나면 모든 세포가 노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40대까지는 힘을 쓸 수 있다고 보던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체중은 82kg. 너무 무거워도 안 된다는. 왜냐면 이게 쏴 올릴 때, 조종사 몸무게도 관련이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키는 178cm가 넘지 않아야 된다. 178cm는 그래도 큰 키죠. 큰 키인데, 뭐 더 큰 사람이 타려면은 또 이제 우주선을 키워야 되니까. 뭐 그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해갖고서 이렇게 선발 기준이 마련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발사 업무에 들어가죠. 나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우주 환경에 인간이 처음 도전한다는 것을 감안해 무인 로켓 발사,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을 먼저 확인을 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원숭이가 가고 침팬치가 가고 뭐 했던 게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두 마리의 원숭이 샘과 미스 샘, 암수가 갔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마리의 침팬치, 이건 햄이네요, 이름이. 준 궤도 비행에 성공을 했고, 준궤도라고 하는 것은, 궤도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구를 이렇게 삥 도는 그런 비행일 테니까, 궤도를 그리면서. 준궤도 비행은 이제 그 비슷한 그 이제 어떤 그 궤도, 그 비행, 완전히 뭐 한 바퀴 돈다든가 이게 아니고, 그런 그 준궤도 비행에 이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의 침팬지, 에노스는 궤도 비행에 성공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궤도 비행을 하고 왔는데 침팬지 에노스가 건강하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사람도 괜찮을 거다라는 가정을 세운 거죠. 자, 그래서 1961년 5월 5일 폰 브라운 박사의 레드스톤 로켓으로 앨런 셰퍼드 중령에 의한 유인 시험 비행을 했는데 이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거 궤도 비행이 아니고 탄도 비행입니다. 그러니까 탄도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쭉 직선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겠죠. 고도 2,000km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비행 시간은 15분인데 이걸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했겠죠. 자, 그래서 그 결과 JFK 대통령, 즉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죠. 아폴로 계획을 갖다 이제 실행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JFK. 뉴욕 공항이 JFK죠. 존 F 케네디 공항입니다. 자, 이때 소련에서는 YA 가가린 소령이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을 성공합니다. 61년 4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앨런 셰퍼드 중령에 이어서 거스 그리썸이 1961년 7월 21일 탄도 비행을 마쳤을 때 소련은 61년 8월 6일 날 티토프 소령이 지구를 17주 17바퀴 도는 우주 비행을 끝냈네요. 그러니까 소련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서는 정말 짜증나겠죠. 좀 앞서 나가려고 하면 쟤네들이 더 진전된 그 우주 비행을 하고 나니까. 어찌됐든 1963년 5월 달에 머큐리 계획은 이제 종료가 되죠.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미니 계획과 그다음에 또 아폴로 계획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미니는 짧았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폴로 계획이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달에 가게 되죠. 자, 머큐리 계획으로 발사된 유인 우주선 여러 대의 그 이제 로켓이 발사가 됐는데, 볼까요? 머큐리 계획으로 발사된 유인 우주선들이 프리덤 7호, 리버티 벨 7호, 프렌드십 7호, 오로라 7호, 시그마 7호, 페이스 7호 이렇게 일곱이란 7자가 쭉 붙었었던 것이 우주 비행사가 7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7호라고 붙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용한 로켓과 그다음에 탑승한 승무원 그들 명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때는 7호라고 해갖고서 그 로켓명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뭐 아폴로 메토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이 되죠. 예. 예, 그래서 같이 보기에 재미니 계획이 나오고 아폴로 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련이 추진했던 스푸트니크 계획이 나옵니다. 머큐리, 레드스탄 계획도 있고요. 뭐 이 계획은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은 다그 찾아볼 수 있는 서핑이 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그 검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달에 착륙을 해요. 미국 사람들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달 착륙이. 그러니까 69년, 70년이죠. 1970년 7월 20일이네요. 7월 21일 날 달 착륙을 이제 아폴로 몇 호였나요? 아폴로 11호인가? 자, 그래서 이제 달 착륙을 해갖고 그 달을 걸은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죠. 그래서 암스트롱이 그 발자국을 남기면서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그치? 인간의 발걸음은 짧죠.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라는 이런 명구를 남겼습니다. 그게 닐 암스트롱이 달 착륙하고서 첫 걸음을 띄고서 한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이 음모론이 있죠. 어, 달 착륙을 한 건 이건 거짓이다. 이건 미국에 있는 어떤 사막에서 이렇게 세트장을 마련하고 찍은 거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달에 남긴 그 발자국 그것과 암스트롱이 신고 있었다라는 신발의 그 이 발 밑창 그 무늬 이게 다르다. 사진을 찍어갖고 올린 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봤는데
하여튼 그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냥 세트장에서 찍은 거라고. 뭐, 그 달에는 그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이 없는데, 그때 그 세운 미국 성조기가 흩날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어느 유튜브 영상에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달에 갔었던 사람들이 용변 본 거, 뭐 대소변이겠죠. 그걸 갖다가 달에다 두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다시 가게 되면은 그걸 갖고 와갖고, 왜냐면 거기는 진공 상태고 뭐 영양분도 없고 공기도 없고 그러니까 어, 거기에는 미생물이 어, 분명히 미생물은 있죠. 인간으로부터 배출이 됐으니까. 그 미생물들이 다 죽었는지 아니면은 살고 있는지, 만약 살고 있다라면은 뭔가 그 생명체가 그런 환경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내려놨던 그 용변 그 보따리 그걸 다시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갖고 올 계획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1969년, 69년이네요. 전 7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니까 제가 68년에 국민학교를 졸업했으니까 68년에 중학교를 들어갔고 2학년이니까 69년이 맞네요. 제가 아까 좀 착각을 했습니다.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을 태운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직전이었습니다. 통상 여름방학 요즘은 다른데 7월 25일쯤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때 임시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학교 안 가고 놀았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나라도 달에 우주선을 보낼 만큼 우주 항공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죠. 예.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우주 경쟁에서 이제 뒤처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더 그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 우주정복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 중에 머큐리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